기본적인 기초 내용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걸 해결해 주는 걸 최우선으로 할 거예요.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왜 들으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인테리어 면접을 여기저기서 받고 있는데 면접을 앞두고 있어 다 못다 보니까 뭔가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내가 해서 면접을 받고 그 셀프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대수성이지 않고 그냥 대수성. 네. 수성 작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관리를 하면서 미리 좀 알아두면 나중에 일을 하다 어떤 공정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선까지만 해도 좋겠다. 뭐 문제가 있는 시공을 하는데도 내가 그걸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인테리어 업체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전문 시공업체가 이제 시공을 해요. 그래서 건물들은 거의 프로 분리가 돼 있고요. 언어 있는 업체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건물이 어느 형태로 지어졌다. 그러고 나면 그 안을 꾸밀 때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이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수선이나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도 인테리어 업체가 할 수 있어요. 건물 리모델링 이쪽으로 가시려면 건축사를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면서 업체를 선정하셔도 좋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축사는 설계하는 사람이지 시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시공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감리를 볼 수 있어요. 건축사가 그걸 봐주질 않아요. 건축사는 자기가 설계한 거 완성된 거 보고 문제 없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능력 있는 건축사들은 시공까지 잘 보는 분도 있고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모든 건축사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사하고 일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어요. 다 면허가 있고 평소에는 아파트 공사 안 해요.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워. 두 번째는 전문 그 실내 건축업 면허가 있던데 디자인도 직접 하고 시공도 직접 하는 업체가 있고 세 번째는 기술자였는데 어느 한 분야 기술자였어요. 뭐 목수였던가 뭐 설비였던가 자기가 경험을 쌓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기술자를 섭외해서 이제 시공을 하는 이런 분들은 약간 설계는 좀 특화되어 있지 못하고 시공만 하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턴키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업체? 이 업체들은 보통 턴키만 해요. 개별 시공을 안 해요. 디자인 설계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고 시공하시는 분들은 그 설계 부분이 별로 없고 보통 그냥 간단한 도면, 그러니까 평면도 하나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시공하자라는 얘기 가지고 시공이 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시공 전문가, 뭐 목수면 목수, 타일공이면 타일공 이런 분들이 그 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셀프를 하겠다 그러면 직접 시공하는 건 힘들어요. 정말 간단한 거, 뭐 페인트 벽 하나 칠한다 아니면 내가 조그만 방 하나 도배 정도 해보겠다 이런 건 추천하지만 전체 공정을 아울러서 자기가 직접 시공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 웬만한 시공 다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어떤 파트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고 자재나 이런 걸 구매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게 신체적으로 어렵지 않겠다 하는 건 직접 시공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맡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내가 디자인이 된다. 그러면 내가 디자인하고 그 아까 말한 업체한테 하면 세이브 되겠죠. 디자인까지 다 하는 업체가 당연히 비싸요. 그러면 내가 시공은 못하겠지만 디자인을 좀 할 수 있다. 자료를 만들어서 그 시공만 하는 업체, 좀 저렴한 업체한테 맡기자. 이게 이제 안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감리도 좀 볼 수 있어. 내가 자재도 대충 알고 이걸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도 알아. 그러면 아까 그 기술자를 섭외해서 이렇게 공사해 주세요 라고 지시를 해서 공사를 하면 더 많은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뭐 기술자 한 명 정도 빼고 내가 그 시공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되면 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설계가 기반이 돼야 돼요. 내가 셀프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걸 정해야지 셀프가 되는 거지. 제일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계획 없이 여기 타일 붙여야 되니까 타일 반장 부르고 타일 붙이고 나서 변기 얹어야 되니까 변기 반장 뭐 부르고 근데 그렇게 하면 계획 없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 다음 공정에서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엉망이 되거든요. 여기 문제가 생겨서 턱을 쌓았는데 턱을 쌓다 보니까 변기가 평평하게 안 놓아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해결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공간 배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면 정도는 살짝 보실 수 있는 정도?
혹시 건축 도면 한번 보셨나요? 네이버에 보면 평면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가구를 넣었을 때 내가 우리 집을 실측해서 사이즈가 어떻게 들어가고 요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고 요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구 사이즈를 파악해서 가구 배치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정도 요것만 해보실 수 있으면 설계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집을 평면도를 한번 그려본다. 실측해서 안방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고 거실은 사이즈가 어떻고 문이 어디에 달려있고 문이 열리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한다 그러면 도배는 천정하고 벽을 하니까 가로 세로를 재서 곱하면 이 면적이 나오겠죠. 그럼 도배가 시공돼야 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가? 보통 한 20평대 아파트다. 그럼 한 6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그 면적이 도배지로 하면 맨로를 사야 되나? 이렇게 정해서 자재를 내가 골랐다, 물량을 뽑았다, 주문을 했다. 이러면 이제 셀프로 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죠. 그리고 도배를 하실 분을 우리 집에 모셔오면 공사가 진행되겠죠. 순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도배지 파는 곳에서 저희 도배도 할 건데 도배사 소개해 주세요. 이러면 해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도배 시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배가 잘 시공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갖추면 한 공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회사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회사가 일반인보다 능력이 뛰어난 거 첫 번째, 설계 능력이 경험이 많겠죠. 그러니까 설계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안 그런 데도 있죠.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데나 실력 없는 데도 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일반인보다는 높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자재를 많이 골라봤겠죠. 이 상황에 적절한 자재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실력 있는 기술자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시공은 기술자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돼요. 편차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셀프 하시는 분들이 힘든 게 처음 만나는 기술자인데 이 사람 수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 써보는 분은 진짜 아니다 싶으면 반나절 쓰다가 가세요 이래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자기가 실력자라고 와요.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배사나 뭐 도장 기술자 이런 건 자격증은 있는데 일주일만 학원 다니면 다 따요. 현장을 한두 번 같이 해보고 아 실력이 있네 없네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 선택할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게 일반인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도배가 잘 됐는가는 상식적인 선에서 보시면 돼요. 아, 내 눈에 어긋나는 게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도배 같은 경우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 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눈에 보이기가 힘들어요. 좀 꾸겨졌는데 나중에 펴지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안 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경험이 돼야 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감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근데 다른 공정들은 눈으로 대부분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줄자, 사이즈 맞는가 보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TV가 삐딱한지 안 삐딱한지 보려면 여기서 저까지 길이 재보고 여기서 저까지 길이 재봐서 일치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평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줄자하고 수평계, 수평이 맞나 안 맞나 내가 볼 수 있는 기계 정도만 갖춰 놓으시고 목수가 삐딱하게 했나 안 했나 90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럼 각도계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하자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 기준에서 좀 이상해. 그럼 이상한 거야. 그리고 전문가는 그걸 좀 더 보는 거야. 이제 뭐 시공해놓고 보면 눈으로 보기 이상한 거 없으면 각도 재봐요. 수평이 맞나 재보고 줄자 가지고 다 체크해봐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길이를 두 군데 쟀는데 두 군데 길이가 달라. 그러면 천장이 삐뚤어졌거나 바닥이 삐뚤어진 거예요.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볼 때 이상한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엔 삐딱해 보이는데 증거가 없어. 삐딱한 것 같은데 삐딱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넘어가는 거. 그래서 감리할 때 필요한 거는 그런 걸 지적할 수 있는 용기예요. 현장이랑 바닥이 수평이 어긋났어요. 그럼 그거는 다 한 상태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다르다, 다시 공사해달라 이렇게.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다 완성되고 나서 그 수평을 잡아달라는. 네네. 시작할 때 자기가 체크를 해야죠. 완성 후에 천정하고 바닥하고 수평이 안 맞다 이런 거는 못 잡아요. 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건물 자체들이 대부분 다 삐뚤어져 있어요. 오래된 건물들은 특히 심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천정하고 바닥하고 쟀을 때 저 끝하고 이 끝하고 3cm 이상 차이 안 나면 오케이 해요. 1cm 정도 차이 난다. 정상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3cm 이하의 오차는 구분을 잘 못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4cm, 5c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구분을 해요. 3cm부터가 그게 갈려요. 예민한 분들은 그거를 인식을 하고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인식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기준 잡는 게 3cm. 그래서 고객한테 3cm 이상 넘어가면 얘기를 하고 이거 교정을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드려보고 아니요 나는 비용 안 드릴래요. 그러면 3cm 정도 기울어 있다는 건 이해하시고 이제 공사를 하시죠. 그래서 시작할 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닥이 수평대하면 대보고 줄자 한번 대보면 체크할 수 있겠죠. 지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거의 99%다 차이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 근데 주택도 심해요. 주택도 사실 바닥을 평평하게 잘 고르지 않았으면 전체가 끼우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한 집들은 다 기울어져 있다. 끼울어진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샤시도 정사각이잖아요. 철거하고 다시 샤시 재보려고 하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다 1cm 정도씩 차이 나는 건 아주 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심각하게 하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계열을 설명을 드렸고요.